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방금 끝난 어닝콜에서 한 사람이 무대 끝에 섰습니다. 팀 쿡. 15년 동안 애플을 지휘했던 그가 9월 1일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무대에서 들고 나온 성적표는 매출 1112억 달러, 사상 최대 3월 분기, 시장 예상을 17억 달러 위로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콜 도중 이름 하나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존 터너스. 9월 1일부터 애플의 새 사령탑이 될 사람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25년 애플 커리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그러고는 한 단어를 떨어뜨렸습니다. 인크레더블 로드맵, 무서운 라인업이 준비돼 있다고. 그게 다였습니다. 무엇이냐고 묻자 9월에 보여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팀 쿡의 마지막 영광, 그리고 존 터너스의 첫 등장. 시간외 시장이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발표 직후 시간외에서 플러스 5% 가까이까지 튀었다가 콜이 진행되면서 플러스 3%대로 좁혀졌습니다. 왜 좁혀졌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자, 숫자부터 정리합시다. 매출 111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 3월 분기 사상 최대치, 순이익 296억 달러, EPS 2.01달러, 컨센서스 1.94달러를 7센트 위로 넘겼습니다. 매출 컨센서스 1095억 달러도 시원하게 깼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쁜 숫자는 이게 아닙니다. 매출 총이익률 49.3%, 시장 예상 48.4%를 거의 1%포인트 위로 빠져나갔고 회사 가이던스 상단도 넘어섰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49%대는 애플 역사에서도 손에 꼽는 구간입니다. 세그먼트별로 봅시다. 아이폰 매출 570억 달러, 22% 성장, 3월 분기 신기록. 아이폰 17 라인업이 회사 역사상 가장 잘 팔리는 라인업이 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컨센서스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한 가지 흠집이라면 아이폰만 시장 예상을 빗나갔다는 점. 이유는 회사가 못 박았습니다. 수요는 차트를 벗어났는데 칩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 A19 프로 칩이 들어가는 TSMC 3나노 라인을 지금 누구랑 공유하고 있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AI 호황이 직접적으로 아이폰 공급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매출 309억 8천만 달러, 16% 성장, 분기 사상 최대. 이건 단순한 어닝 비트가 아닙니다.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드웨어 매출 800억 달러, 서비스 매출 310억 달러, 둘이 합쳐 1112억 달러. 서비스 비중이 28%까지 올라왔습니다. 25억대가 넘는 활성 디바이스에서 흘러나오는 구독료, 광고비, 앱스토어 수수료. 한번 깔린 인프라가 매분기 자동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여름부터 미국과 캐나다 애플 지도에 광고를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광고 인벤토리, 새로운 매출 라인. 이게 향후 몇 분기 동안 서비스 성장률의 또 다른 엔진이 됩니다. 맥 매출 84억 달러, 6% 성장. 회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맥 미니, 맥 스튜디오 수요를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왜 과소평가했냐? 사람들이 그걸 사서 AI를 돌리고 있어서 로컬에서 LLM을 돌리고 에이전트를 돌리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스크톱 맥이 AI 워크스테이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월 분기 내내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는 공급이 모자랄 거고 수급 균형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린다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잘 팔리고도 더 팔지 못해 안달인 시장. 이게 지금 애플 맥 사업부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진짜 보고 있던 숫자. 중화권 매출 20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 분석가들이 189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16억 달러를 더 찍었습니다. 한 분기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 분기에 중화권은 38% 성장했습니다. 두 분기 연속 중국에서 화려한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1년 전 점유율이 13%대로 토보바까지 밀려났던 회사가 다시 19% 점유율로 화웨이 바로 뒤 2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진핑 체제하의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빅테크가 중국 시장에서 두 자리 성장률을 두 분기 연속 찍는 건 흔치 않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빛나는 부분. 이제 그림자입니다. 콜 도중 팀 쿡이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시장에서 의미 있게 오르고 있는 게 계속 보인다. CFO 케반 파레크가 가이던스에서 더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6월 분기 매출 총이익률 47.5%에서 48.5%. 지금 분기 49.3% 대비 100베이시스 포인트가량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메모리 비용의 영향은 6월 분기를 넘어 더 커질 것이다. 즉 내년 회계연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마진 압박이라는 자백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3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HBM, 고대역폭 메모리,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거기에 생산 능력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삼성도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동안 일반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컨벤셔널 디램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웨이퍼 한 장당 매출이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일반 D램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골드만삭스는 2026년 D램 공급 부족을 4.9%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중 최악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김재준 사장은 메모리 부족은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애플 임직원이 한국 공장을 매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교 호텔이 풀 부킹될 정도라는 디테일까지 나왔습니다. 4조 달러 시총의 회사가 한국 D램 라인 옆에 살림을 차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애플이 잘 팔수록 메모리를 더 사야 합니다. 메모리를 더 사야 할수록 가격은 더 오릅니다. AI가 호황일수록 HBM이 일반 D램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잘 팔린 분기일수록 다음 분기 마진은 깎입니다. 매출 플러스 17%가 마진 마이너스 100베이시스 포인트로 환산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어닝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시가매 주가가 플러스 5%대 피크에서 플러스 3%대로 좁혀진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 환원도 봅시다. 자사주 매입 1,000억 달러 추가 승인. 작년 같은 분기에도 1,000억 달러를 승인했으니 2년 연속 같은 규모의 바이백 카드를 던진 겁니다. 배당은 주당 0.27달러로 4% 인상, 5월 14일 지급. 그리고 회사가 슬쩍 발표한 한 줄. 넷캐시 뉴트럴 자본 배분 목표를 종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애플은 보유 현금에서 부채를 뺀 순현금을 점진적으로 0에 맞추겠다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즉 현금을 주주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 정책을 종료한다는 건 다른 데 쓸 돈을 남겨두겠다는 신호입니다. 어디에 쓸지 CFO 케반 파레크가 답했습니다. AI는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다. 회사 로드맵 외 추가 투자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애플의 AI 전략에 회의적이었던 시장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디테일. 애플이 시리에 구글 제미나이를 도입한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체 AI 모델을 끝까지 고수했던 애플이 결국 외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디바이스 안에서 돌아가는 AI는 자체 모델로, 더 큰 추로는 제미나이로. 이 분업 구조가 통하면 애플은 GPU 인프라 투자 부담 없이 AI 시대를 탑니다. 통하지 않으면 이번 사이클을 놓칩니다. 콜에서 회사는 자체 칩 위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가 기업용 에이전트의 선호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GPU 전쟁에 끼지 않고도 AI 매출을 가져가는 길을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존 터너스, 51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2001년 애플에 들어와 25년, 아이패드, 에어팟, 그리고 최근 아이폰 라인업의 하드웨어를 책임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팀 쿡이 공급망과 운영의 천재였다면 존 터너스는 제품 그 자체의 천재라는 평가입니다. 이건 우연의 인선이 아닙니다. 메모리 위기가 다가오고 AI 전환이 늦어지고 관세가 흔드는 시점에 애플은 공급망 전문가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사령탑을 바꿉니다. 다음 사이클은 운영의 정밀함이 아니라 제품의 차별화로 승부를 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국 매체에서는 9월에 그가 2,000달러가 넘는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거라는 보도가 돌고 있습니다. 이 흐름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월가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스톡 트위치에 올라온 한 트레이더의 글이 이 분위기를 잘 요약합니다. 비트는 비트인데 가이던스 보면 다음 분기 마진이 무섭다. 또 다른 글은 결국 답은 터너스가 9월에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다. 베테랑 애플 분석가 진 먼스터도 같은 결을 맞췄습니다. 어닝은 모범 답안, 어차피 시장은 9월을 본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한 단어로 압축 성장입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마진은 다음 분기에 100베이시스 포인트 깎인다. 이건 애플 같은 슈퍼 프리미엄 회사에선 흔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래도 우리는 더 투자한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AI에 더 쓰고 자사주를 더 사고 배당도 올리고 자본 정책에 자물쇠까지 풀고 매출 1,112억 달러를 깔고 앉아서 던지는 배팅입니다. 시장이 그 배팅에 응할지 마진 경고에 더 무게를 둘지가 오늘 밤 정규장의 핵심 질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팀 쿡은 콜 마지막 멘트에서 존 터너스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 깊이 사고하는 사람, 그리고 비범한 인격을 가진 사람. 인사말 같지만 실은 9월 1일 이후 애플의 모든 결정에 대한 미리 적어놓은 면죄부입니다. 다음 4개월 동안 우리는 두 사람의 애플을 동시에 봅니다. 떠나는 자가 마무리하는 분기, 그리고 들어오는 자가 무엇을 들고 올지에 대한 시장의 배팅. 이 두 시간선이 9월 1일에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날까지의 모든 어닝, 모든 가이던스, 모든 헤드라인은 결국 그 한 점을 향해 달려가는 카운트다운입니다. 다음 분기 메모리 가격, 폴더블 아이폰 공개, AI 로드맵 디테일. 이 셋이 카운트다운의 좌표가 됩니다. 오늘 밤 정규장이 열리면 그 좌표 중 첫 번째가 가격에 박힙니다.
TQQQ 연구소는 그 좌표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분해하겠습니다. 매번 같은 데이터로, 같은 깊이로. 이런 분석이 다음에도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9월 1일까지의 카운트다운, 같이 끝까지 갑니다.